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내역서를 딱 들여다보고 나만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설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요, 소득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로 저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축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다 들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액수가 너무 작은 거죠. 소득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로 저축하는 거는요, 저축이 아니고 쓰다 남은 돈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목표 중에서 돈과 관련되지 않은 목표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돈과 관련된 목표고, 그런 것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목표 설정과 돈 관리가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부자 되기 이렇게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현실적으로 얼마를 모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와닿지 않는데, 그거를 조금 더 기간과 액수 같은 것들을 설정하면은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실행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 모으기, 그러면 또 단순히 액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90세 1억 이러면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목표도 마찬가지지만 돈과 관련된 목표는 기간과 액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년 안에 1억을 모을 거야.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되는지가 나오고, 그렇게 모아야 되면 내가 월급에서 몇 %를 모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면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과 액수와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간과 액수 말고 목표를 설정해야 나한테 맞는 금융상품을 잘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6개월 동안 알바를 해서 학교 근처에 보증금 월세를 이렇게 하는 정도의 돈을 모아서 제가 빨리 조기 졸업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6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안전하게 모아야지 그 뒤에 목표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과 액수와 목표 설정을 잘 해야지 나한테 맞는 금융상품을 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세팅을 해야지 나의 인생도 무난하게 잘 설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수업을 듣고 싶다 이렇게 했다가, 가장 놀래고 가장 의미있고 제일 인사이트가 컸다 이런 거는 본인의 카드 내역서를 분석해서 얼마 썼는지를 리얼하게 들여다보고 충격을 받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돈을 모으고 불리는 거에 앞서서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내역서를 딱 들여다보고 나만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설정을 하세요. 식비, 외식비, 카페, 편의점비, 교통비 등등 나눌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각자 다 다르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얼마 썼는지를 다 더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독 많이 쓰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럼 내 소득에서 이만큼 쓰면 안 되는구나, 요거를 이렇게 줄여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내 소득 대비 한 달에 얼마 써야겠다 라는 거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출 관리에서는 리얼하게 들여다보고 그 예산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요, 그런 예산 설정하고 지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당장 소득을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를 줄이는 게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요, 소득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로 저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축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다 들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액수가 너무 작은 거죠. 소득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로 저축하는 거는요, 저축이 아니고 쓰다 남은 돈이거든요. 저축은 내 소득에서 요만큼만 써야겠다라는 예산을 설정하고 나머지 목표별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출하고 그 뒤에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선저축으로 빼버리는 거죠. 자동이체 되도록. 그렇게 하면은 예전보다 지출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되게 슬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슬퍼요. 쌓여지는 즐거움을 알면은 계속 잘 되거든요. 그래서 선저축 후소비가 순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순서만 바꿔도 뒤에 공 하나가 더 붙게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돈 모으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선저축 후소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막강하다는 걸 반드시 알고 예산 설정하고 그 나머지를 먼저 저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예적금으로만 이야기하자면 적금 금리가 은행별로 다 다르잖아요. 내가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한 그곳이 가장 높은 금리의 예적금을 취급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디가 이자를 많이 주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예금, 적금, 대출 그런 금리가 주르륵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서 그렇게 금리가 높은 데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지출 관리를 할 때는 1금융권 은행권 통장을 하나,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요. 또 서브로 특별 지출 통장을 따로 1년에 예측 가능하거나 예측 불가능하게 목돈이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따로 모아두는 게 좋거든요. 따로 모아두지 않으면 생활비 대출이 돼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따로 통장을 만들어 놓는데, 1금융권 은행권의 보통 예금 통장은 주로 금리가 0.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장 보면은 23원, 17원 이렇게 찍힌 것들이 보통 예금 금리인데, 금리도 적게 주는데 만드는 이유는 편해서죠. 계좌이체, 자동이체 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특별 지출로 나가야 되는 것도 따로 모아두긴 하지만 넣었다 뺐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통 예금처럼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은행의 0.1%보다는 많이 주는 그런 통장들 있거든요.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 이런 데는 휴대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인터넷 은행이잖아요. 거기도 진짜 은행이 맞고 보통 예금 통장 종류가 많은데요. 1%, 1.6%대 보통 예금 통장이지만 그렇게 금리를 주는 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추가로 만드셔서 급하게 목돈이 나가는 거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새 이제 CMA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증권사의 보통 예금 통장 같은 게 CMA 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면은 한 2%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고, 단 예금자 보호가 안 되긴 합니다. 근데 대형 증권사는 망하지는 않을 터이니 너무 작은 증권사 빼고는 무난하게 만드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CMA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금 같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인이란 사이트 활용하시면 되고요. 청년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적인 금융 상품들이 적금, 청약, 대출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적금 계좌도 괜찮으면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긴 것들은 리스크가 있지만 투자 통장도 만들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목표와 기간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통장을 세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